잘못된 취미가 부른 은퇴 후의 재앙, 모든 것을 잃은 나의 스토리. 혹시 은퇴 후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은퇴가 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여유를 누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한창 일을 할 때에는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업무 전화, 끊이지 않는 보고서와 경쟁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지낼 텐데라는 바람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일상이 180도 달라집니다. 일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허전함이 찾아오고 소중한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취미를 즐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취미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취미가 부른 은퇴 후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취미를 찾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취미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또 그것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혹시 모를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고, 이미 은퇴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기회로 삼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잘못된 취미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가족과의 불화로 이어진 과도한 골프 사랑.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분은 골프만큼은 제대로 치면서 여유롭게 살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사실 골프는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있으면 은퇴 후에 즐기기 괜찮은 운동이죠. 자연도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 사교 활동도 가능하니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제법 도움이 되는 취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몰입이었습니다. 이 지인은 은퇴 전부터 골프채를 업그레이드하고 고가의 골프 관련 용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회사 다닐 때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돈 걱정 안 하고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기왕 시작한 김에 장비는 늘 최신 사양이 좋아 보였고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레슨도 VIP 코스로 꾸준히 받으면서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은퇴와 함께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잃었을 때부터 터졌습니다. 은퇴금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비가 드는 데다 골프장 이용비, 숙박비, 교통비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부쩍 늘어났죠. 설상가상으로 골프 동호회나 친목회에서 계속 새로운 경기 제안이 들어오면 모임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출이 쌓여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이렇게까지 골프에만 돈을 퍼부을 거냐며 매일같이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골프로 인해 시작된 부부 갈등이 심각해져 가정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취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즐기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만 즐기는 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면 가족과의 갈등은 생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인의 경우에는 골프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버렸고 그만큼 갈등의 골도 깊어져 버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집의 함정에 빠진 지갑 털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독특한 경우인데 은퇴 후 수집 취미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분의 이야기입니다. 수집 취미는 참 매력적입니다. 어릴 때 우표나 피규어 모으기 좋아했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적 여유는 물론 그동안 모아놓은 퇴직금도 있으니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 취미를 살려보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집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더 가치 있거나 더 희귀한 물건을 찾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거든요. 제 후배 어르신 한 분은 오래된 카메라와 렌즈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카메라의 희소 가치, 특정 브랜드의 명성,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갖는 감성에 매료되어 점점 수집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중고 카메라 한두 개 모으는 정도였는데 한정판 모델과 렌즈를 찾아
해외 사이트를 뒤지고 직구를 하다 보니 눈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났어요. 아니, 나도 좋아서 사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이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 알람을 설정해두고 새벽에도 알람이 뜨면 바로 일어나서 구매 문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취미가 아니라 거의 집착 수준이 되죠. 부인께서는 당연히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은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노후에 이 정도도 못하느냐며 서로가 입씨름으로 싸우다 보니 가정 내 분위기가 삭막해지더군요. 게다가 이렇게 계속 사들이는 물건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니 창고를 임대할까? 방 하나를 더 개조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해야 했어요. 시간과 돈, 그리고 가족 간의 평화를 대가로 한 수집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분 말씀이 물건을 사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지만 결국 그 기쁨이라는 게 너무 짧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에 아무런 통제나 계획 없이 수집 취미에 빠지면 그 다음은 지갑이 텅텅 비고 가족과도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리스크를 간과한 무계획적 투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투자를 취미 삼아 지나치게 몰두하다 크게 손해를 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테크,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은퇴 후에는 투자로 돈을 불려서 편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일하면서 모아놓은 자산을 현명하게 굴려서 좀 더 풍족한 노후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에도 공부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꽤 되고 어차피 놀 돈이니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목돈을 투자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나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도 처음에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번 사례들이 눈에 들어오자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겼죠. 문제는 이분이 단타 거래며 고위험 신생 코인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역시 투자하길 잘했다. 이만하면 은퇴 자금 걱정도 없겠다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번 출렁이자 순식간에 원금이 3040%씩 사라졌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무리수를 두게 됐죠. 결국 본전 욕심에 베팅을 또 키워서 더 큰 금액을 날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이 모든 걸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재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던 거죠. 나중에 성공해서 깜짝 선물로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다는데 현실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되었습니다. 투자 자체는 좋은 취미이자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목돈을 불릴 기회가 전처럼 많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취미를 막기 위한 3가지 제언.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시작했던 취미 활동이 왜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계획 부재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지출이나 투자를 계획 없이 진행하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자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부족 혼자만의 욕심으로 취미나 투자에 몰두하다 보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정작 가족에게는 큰 상처와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심리적 결핍 은퇴 후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물건이나 활동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든 중독이 되면 결국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산과 한도를 정하자. 취미를 즐기면서도 내 재정 상황을 단단히 관리할 수 있는 선을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용도는 얼마, 취미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간을 제한해 보세요. 가족과 일상의 로드맵을 공유하자.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취미를 즐길 때 예상되는 비용이나 스케줄 등을 미리 가족과 상의하고 합의점을 찾으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기쁨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마음의 균형을 찾자. 한 가지 취미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가볍게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면 심리적 결핍을 다른 경로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특정 취미에 올인하지 않고 적절히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은퇴 후의 삶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사회적 지위, 매달 들어오던 월급,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올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취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취미는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취미, 과도한 지출과 집착, 가족과의 소통 부재 같은 문제들이 결합되면 그 어떤 아름다운 취미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은퇴 직후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몇몇 취미를 무리하게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모으고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통장 잔고가 예상외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버렸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지출 계획을 짜면서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비해 덜 화려해 보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취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해서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취미는 행복을 위한 도구여야지 우리의 모든 것 가족, 재정, 건강, 심리적 안정까지 위협하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준비와 계획,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미 늦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 걸음을 내딛는 셈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길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잘못된 취미로 인해 모든 걸 잃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과 균형 잡힌 태도로 여러분만의 노후 라이프를 설계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